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엔비디아 발작. 금요일장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10%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는 이른바 반도체 블랙 프라이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그 진원지는 역시 인공지능 반도체로 요즘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 엔비디아 너마저도 주가가 떨어지나 하는 그런 우려가 다른 반도체 업체로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자,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오픈 AI가 생성형 챗 GPT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꼭 필요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챗 GPT 돌풍 이후로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0%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아주 전례 없는 일이었는데요. 네. 최근 1년간 엔비디아 주가는 뭐 거의 하락이라고는 거리가 먼 꾸준히 계속해서 폭등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6배, 7배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이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10%나 떨어졌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3등에서 4등으로 다시 떨어지는 이런 굴욕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또 인공지능 반도체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고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가장 그 대세론 주가 폭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SMCI라는 회사가 거론이 됩니다. SMCI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수마컴이라는 회사로 상당히 유명해져 있는데요.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대만계 CEO가 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업체인데 이 회사가 서버 구축을 전문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서버 구축을 하면서도 열냉각 시스템이 가장 앞서 기술이다 해서 평가를 받아서 엔비디아가 GPU를 팔면 이 SMCI가 서버로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장착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SMCI가 느닷없이 예비 실적을 발표하지 않겠다. 우리도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치가 있고 또 나중에 확정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잠정치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철회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요즘 반도체가 좀 과잉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고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수마컴이 우리 실적 발표하지 않아라고 하니까 이 수마콤의 실적 발표 거부는 이것은 무슨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GPU가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 GPU의 원 생산, 원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까지도 같이 떨어지는 이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TSMC라는 회사. 이 TSMC가 바로 엔비디아의 하청을 받아서 생산을 100% 하고 있는 네. 잘 아시는 대로 엔비디아는 제조 회사가 아닙니다. 설계만 해서 TSMC에 맡기는데 여기도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또 ASML이라는
그 극자외선 나노 장비를 만드는 최첨단 이 컴퓨터 장비 업체 여기도 매출이 급감했다. 이것은 수요가 줄었으니까 그 장비를 많이 팔지 못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후퇴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SMCI 같은 데는 주가가 아주 대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이제 이틀, 사흘 연속으로 이어질지 세계가 지금 엔비디아의 추가 주가 상황을 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비 실적 발표 취소하는 게 있던 일인가요? 상당히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뭔가 진짜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예비 실적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이 투자자들에게 편의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비 실적을 발표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또 그만뒀다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실적을 취소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엄청나게 뭐 반도체가 망했다든지 패닉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요즘처럼 지금 이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은 상황에서 네.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우리 그냥 안 할래 이번에 예비 실적 발표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만약에 실적이 좋았다면 통상적으로 발표했을 텐데 하지 않는 것은 뭔가 내부에 사정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우려를 증폭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SMCI의 실적은 이제 곧 발표되기 때문에 과연 실적이 나빠서 숨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러나 일단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도체 관련주에는 악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M7 성적표.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을 대표하는 이른바 M7 종목들이 테슬라를 선두로 해서 이제 줄줄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도 같이 보고 계신가요? 지금 최근에 빅테크 중에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의 패턴을 보면요. 지난주에 TSMC가 실적을 발표했고 또 주말에는 그 OTT 스트리밍 회사 넷플릭스요. 예,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실적이 평소의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거의 폭발 수준의 어닝 스프라이즈였는데 주가는 대폭락했거든요. 네. 왜 이럴까? 여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뭐 이렇게 또 전분기 대비로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잘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보면 좋아져 보일 수 있고 또 이번 주에 발표하는 빅테크 회사들도 테슬라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UBS라는 스위스 은행은 EPS라는 주당 수익률 실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빅테크 6개 회사의 주당 EPS 증가율이 2023년에 너무 폭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68.2%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올 1분기에는 이 증가율이 42.1%로 급락할 것이다. 증가율이 42.1%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증권 시장에서 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그 거시경제 지표나 회사 실적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지난번하고 더 좋았냐 요 대목을
따지게 되고 특히 지금 이 빅테크 회사들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그것보다 더 폭등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에 실적 좋은 정도 수준까지는 와줘야 시장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다. 그런데 4분기에 그 주당 수익률 증가폭이 이미 정점에 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1분기가 다소 좋게 나오더라도 상당히 좋게 나오더라도 지난해 4분기보다도 증가율이 높지 못하다면 시장에서는 실망할 것이다. 이 대목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이던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 한 6개월 동안은 빅테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핵심 요인이 됐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별로 좋지 못하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팔아서 추가로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네. 특히 금리 인하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후퇴하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좀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를 자제하면 반도체 덜 사들일 가능성도 있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4분기하고의 대비 거기다가 이 실적 발표에 같이 나오는 각 기업들의 가이던스 이 대목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반드시 지켜보시고요. 다음 뉴스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자, 비트코인 흐름도 좀 볼까요? 주말 사이에 반감기가 완료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반감기가 상당히 이 가격 흐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반감기가 도래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투자자들한테는 더 적확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이제 반감기가 왔어요. 운명의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 공급 증가율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과거 두 차례 반감기 때는 무려 600%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네. 자, 이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9시 9분에 드디어 반감기가 왔습니다. 네. 그런데 가격은 별로 미동이 없었고 또 구체적으로 뭐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 반감기가 올 때마다 폭등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데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번 반감기에 비트코인이 반드시 올라야 되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 이 대목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우리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면 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꼈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수학에서는 필요 조건은 충족을 시키지만 필요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다. 반드시 구름이 꼈다고 폭풍우가 온다는 100%의 확률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자, 그동안에 반감기 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과 좀 다른 측면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JP 모간 같은 데서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하나는 반감기 기대가 과거에는 모른 상태에서 반감기가 왔는데 과거에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져 가지고 그 매수가 사전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4년 전, 8년 전의 반감기와 다른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쌌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100%, 200% 그러니까 1달러가 2달러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1억 달러가 2억 달러 되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거 패턴과는 좀 많이 달라졌을 수가 있다. 특히 지금 채굴업자들의 이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채굴업자 입장에서는 그 부족한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이 좀 포화 상태에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네. 어떤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어느 누구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현대까지 나온 기술 분석 기법으로는 분석 방법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장난감. 금요일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예상보다는 좀 늦어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반응에서 좀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을 약간 보였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공격이 장난감 수준이었고 더 이상 공격을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서로 간에 명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네, 지난 주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공습 직후에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런데 이 공습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상한 아주 종래와는 패턴이 많이 다른 이를테면 공습 대상지로 선택한 지역도 네. 이란에서 크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고 또 공습 피해도 거의 없었더랬어요. 네. 근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란에서 이스라엘이 장난감 몇 발을 보냈다라고 아주 파한대소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 TV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표현을 빌리면요. 이스라엘 공격은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가까운 것이다. 이스라엘이 모험주의를 하지 않는데 우리도 뭐 별다른 대응할 필요 없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분은 완전히 돌아갔고 세계 경제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쇼크는 없었던 일로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결국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서로가 대내용 체면 세우기였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막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 강력한 외교가 이란과 이스라엘에 다 통하지 않았나 네. 이런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흑석동 지우기. 자, 국내 이슈도 하나 좀 짚어볼까요? 최근 흑석동, 그러니까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단지 아파트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게 좀 물음표가 생깁니다. 서반포 서밋 더 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반포라는 지명은 일단 없고요. 그리고 서밋 더 힐 이걸 보면 강남에 있는 부촌 아파트들이 좀 생각이 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 또 이미지를 위해서 이 흑석동이라는 이 지명 자체를 좀 없앤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요즘 씁쓸합니다, 박사님. 지금 아파트 이름이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이 정말 뭐 좋게 보면 신출 귀물하고 나쁘게 보면 국적을 알 수 없는 괴물 이름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시부모나 처가 부모들이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굉장히 어렵게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몇년 그런 됐죠. 지금 네. 시중에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흑석동에서 반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 지명 체계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서반포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서쪽 반포다 이러면 뭐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교통이 혼선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자, 결론적으로는 좀 아파트 가격을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로 보이는데 자, 이 아파트 이름 이그 혼란상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편 이것도 어떤 우리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 발작, M7 성적표, 비트코인 반감기, 이스라엘 장난감, 그리고 흑석동 지우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